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김혜수 주연의 슈룹은 회를 거듭할수록 몰입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빠른 전개와 더불어 아슬아슬한 등장인물 간의 대립구도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번 주 간택 후궁의 수장으로 언제나 고고한 품위를 지켜오던 황귀인 때문에 결국 세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혼란한 틈을 타 권력을 차지하려는 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판을 주도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비는 영의정과 손을 잡고 중전을 몰아내고 택현으로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중암투에서 영원한 내 편은 없는 법. 과거 대비는 서자였던 지금의 왕을 택현으로 세자에 오르게 하기 위해 영의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었는데요. 이 일로 지금까지 대비는 영의정과 한 배를 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자신의 권력에 대드는 영의정을 탐탁치 않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는 영의정이 병판에게 힘을 보태 택현을 성사시키려 할 것을 예측하고 병판을 따로 불러 중심을 잘 잡으라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했습니다. 대비의 행보를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병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판이 완전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태소용은 병판을 찾아가 택현에서 보검군이 발탁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하며 중전이 세자의 치료에 외부 약재를 사용해왔다는 비밀을 털어버리죠. 병판이 외부 약재에 대해 영의정에게 알린 것을 보아 일단 태소용과의 거래가 성사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철딱선이 태소용이 언젠가 중전을 한 번은 배신할 줄 알았지만 대비에게 이용당해 어쩔 수 없이 사고치는 수준일 줄 알았지. 자기 욕심에 눈물어 중전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궁에는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나 보죠. 심지어 예고편에서 보검군은 대비를 찾아가 세자 자리에 대한 야망을 내비치며 자신을 도와달라 했었는데요. 대비의 입장에서는 의성군이 세자가 된다 해도 황귀인과 영의정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더 강건해지기는 힘들 테니 힘없고 셈없는 태소용을 중전에 앉히고 똘똘한 보검군이 세자가 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해 보검군 쪽에 힘을 보태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배동경합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보검군은 의성군이나 다른 왕자들에 비해 그 총명함이 남다름이 밝혀졌기도 하고요. 또한 폐세자 논의로 궁이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보검군은 왕 이호에게 국본의 자리가 중요하다 보니 신하들이 폐세자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 신하들은 왕과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니 잘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었죠. 이런 보검군에게 단 하나 없는 것이 뒷배인데 대비가 그 뒷배가 되어준다면 제2의 세자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비의 보검군 세자 만들기 계획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병판에 철딱선이 없는 여식 청아입니다. 병판이 아무도 몰래 20년이 넘도록 국구가 되기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청아의 혼인 상대가 국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판의 속마음이 공개된 후 바로 이어진 장면에서 왕 이호가 국정을 돌보는 모습이 비춰진 걸로 보아 결국 병판의 딸이 왕자들 중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암시가 다 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병판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그 상대는 성남대군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성남대군이 세자가 되고 청아가 세자빈이 되어 국본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병판이 그 세력을 잡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청아는 성남대군의 수려한 외모에 홀딱 반해버려 있고 도성에서 우연히 중전을 본 청아가 중전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비록 엉뚱한 오해에서 비롯된 동경이었지만 중전을 바라보는 청아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앞으로 청아가 중전을 따르며 얼마나 큰 힘을 보태주게 될지 미리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보검군의 유일한 약점이 힘없는 엄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태소용이 본격적으로 흑화하기 시작해 병판과 손을 잡았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세자가 죽고 나자 영의정은 아주 대놓고 중전이 세자의 죽은 배후에 있다며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의성군을 세자로 만들어야 하는 영의정은 적통왕자들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도 꼭 중전을 궁에서 쫓아내야만 했죠. 영의정은 왕과 대비를 다 모아둔 군분 자리에서 중전이 세자 치료에 외부 약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해버립니다. 궁지에 몰린 중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자를 해치고 나서 국모까지 모함하려는 작당이라 주장하며 대비의 입까지 막아버렸죠.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왕은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너무 똑 닮아 있는 상황에 심기가 불편해져 국문장을 떠나게 되면서 일단 사건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과연 중전은 어떻게 궁에서 살아남게 될까요? 6회 후반 원손의 그림을 살펴보던 중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원손의 바지를 벗겨 몸 구석구석을 살폈고 원손의 허벅지에 가득한 바늘에 찔린 상처 자국을 발견합니다. 원손의 보모상궁이 비밀놀이라 하며 원손에게 독침을 놓고 있었던 건데요. 패비윤 씨의 말에 의하면 태인세자의 전신에 이상한 상처 자국이 있었고 결국 증명해내진 못했지만 지금의 데비가 태인세자를 죽였다고 했죠. 원손의 상처를 보고 나서 패비윤 씨의 말이 떠오른 중전은 과거 태인세자가 어떻게 죽었을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중전은 4명의 왕자에 이어 원손까지 지키기 위해 태인세자의 죽음을 이용해 데비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데비에게 참으로 기묘한 죽음이지 않냐고 말하는 중전의 모습을 보니 이제 드디어 김혜수의 쇼타임이 시작되겠네요. 성남대군은 외부 약재 때문에 세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왕에게 자기가 약을 구해왔었다고 고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선생을 찾아 약재가 사인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죠. 하지만 서촌에 다시 찾아갔을 때 토지선생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겠죠. 성남대군이 2번째 토지선생을 만나고 온 이후 토지선생의 약재상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이미 나왔었잖아요. 자신이 처방해준 약으로 치료했던 사람이 왕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토지선생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세자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성남대군에게 치료 중인 내의원의 이름을 물었는데요. 당시 성남대군은 누군지 말하면 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니, 이게 바로 사건을 풀 수 있는 힌트. 단지 민가를 떠돌며 역병이나 치료하고 다니는 일개 의원이었다면 궁궐 내 의원의 이름을 알 리가 없으니 그 이름을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얼굴에 칼자국까지 남아있는 이 토지선생은 데비가 불을 질러 죽은 줄 알았던 태인세자의 을관일 것 같은데요. 국문 중 감옥에서 탈출한 건의관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두가 꺼려하는 역병의 온상지 서촌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토지선생과 만나게 되고 함께 숨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중전이 끝내 그들을 찾아내 외부 약재가 사인이 아니라는 것과 태인세자의 죽음이 독살이었다는 2가지 사실을 모두 증명해 보이며 궁 안에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게 되겠죠. 태인세자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자 패비윤 씨가 누명을 벗게 되고 패비윤 씨의 소원대로 데비는 영영 유폐되고 윤 씨가 새로운 데비로 궁에 돌아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전에게 태인세자의 독살이 데비임을 밝힐 때 소원 하나를 꼭 들어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